지난 1일 저녁 70대 한 남성이 응급실로 급히 실려왔다. 여기가 이제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혈관이 여기가 공동맥인데 여기가 실체랑 가늘어져 있고 위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냥 블록이 딱 생긴 거예요. 풍이 왔다는 거는 그 머리 안에 있는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쪽 부분이 뇌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뇌라는 거는 항상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있는데 주로 이 부분에 있는 그 혈관은 몸에 마비를 일으키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는 그 팔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올해 환갑인 김중문 씨는 최근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돋보기 없이는 신문을 읽을 수가 없다. 6개월 전부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고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눈의 통증까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평소 시력이 안 좋긴 했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써도 시력이 0.1밖에 되지 않다 보니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안 보이고 흔들려가니까 한 번에 못 찍고. 눈 CT라고 불리는 시신경 및 망막 단층 촬영기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막 자체 내에 출혈이 지금 있으세요. 그리고 혈관 자체도 지금 많이 부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한, 즉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눈 중풍이 원인이 돼서 지금 시력이 저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망막 혈관이 막혀 있다가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망막 혈관 폐쇄증, 일명 눈 중풍이다. 망막의 중심인 황반도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다. 붓기를 가라앉히고 혈관벽을 강화시키는 안군의 주사요법을 시행했다. 눈의 혈관은 한 번 막히면 회복이 쉽지 않다. 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맥 폐쇄인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부위와 심장의 혈관은 막히면 우리가 사실은 요새 많이 수술해서 뚫지 않습니까? 망막의 혈관은 뚫을 수 있는 혈관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히게 되면 그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 반쯤은 결정이 난다라고 보여지고요. 혈액과 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다. 원심 분리가 끝나면 가벼운 혈청은 위에 뜨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적혈구, 백혈구 등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고지혈증이란 혈청에 지방 성분이 많은 것을 말하는데 정상 상태의 혈청은 투명한 데 반해 지방이 많이 섞인 혈액은 탁하고 하얀 빛을 띈다. 체열을 하다 보면 1,200명에 1명 정도 이처럼 피가 아주 하얗게 보이는 이런 과지질 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혈액의 지질 성분이 기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과지질 혈액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중풍과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혈액이 되겠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임종묵 씨.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환자였다. 2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크나큰 간극으로 다가온다. 임종묵 씨의 급성 뇌경색은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했다. 가벼운 증상들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뇌졸중은 증상이 생기고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만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종묵 씨의 경우 3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도착, 마비 증상을 막을 수 없었다. 뇌졸중에는 크게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는 결국 신경세포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는 마비라든가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박현석 씨. 아이에 비해서 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 자신도 그런 일 없었고 정의는 아픈 것도 정의는 없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나면은 이 머리도 아픈 뿐 아니라 밤에 자다가 지가 나요. 지가 이가 막 땡기는 막 심지를 막 땡기고 이러더라고요. 병을 의심할 정도로 큰 증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박현석 씨의 경동맥은 이미 심각하게 좁아진 상태였다. 오른쪽 경동맥이 90% 이상 좁아졌다고 진단이 됐던 환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뇌졸중 올 수 있는 확률이
1년에 거의 한 5%씩 증가돼가지고 많게는 15%까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방치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높기 때문에 70% 이상 막혀 있으면 대부분 수술로 치료한다. 혈류를 차단한 후 동맥을 열어서 혈관을 막고 있는 노폐물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혈관 안으로 드러난 노란 물질이 콜레스테롤, 지방 등이 쌓인 축적물 플라크다. 그걸 우리 동맥경화증성 폐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범이 되는 걸 이 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플락들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자꾸 자라면서 피가 지나갈 때 그 혈전 같은 게 형성이 돼서 따라서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동맥들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경동맥의 플락입니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지방 등의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달라붙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폐물은 점점 쌓여 혈관은 좁아지고 탄력은 떨어지게 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쌓여있던 노폐물이 갑자기 터지면 좁아져 있던 혈관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로 이어지는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경색 등의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혈관 폐쇄증, 일명 눈중풍이 생기고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통증이 동반되는 하지동맥 폐쇄증을 유발한다. 올해 56살인 윤경구 씨가 다리의 통증을 처음 느낀 건 1년 전 바로 이 길에서였다. 아니 벼랑간 그랬어요. 바로 이 코스를 올라오는데 벼랑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관절 뭐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CT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고, 근데는 산에만 올라오면 아프고. 윤경구 씨는 1년이 지난 최근에야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통증의 원인은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였다. 이 왼쪽 동맥을 보면은 오른쪽 동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혈관 자체가 이제 피가 지나가는 그 단면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반면에 벽이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는 게 두꺼워집니다. 이거는 이 부위가 혈관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성을 잃어버리고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퇴행성 변화, 동맥경화증을 겪게 된다. 나이가 들면 따라서 동맥경화증이 나타나는데, 동맥경화증을 특히 더 유발시키고 또 가속시키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인자들로는 담배 흡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당뇨 또는 고혈압, 이런 것들이 그 동맥경화증을 더 나쁘게 악화시키게, 또 그 악화되는 정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게 됩니다. 흡연과 식습관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해온 두 사람에게는 혈액 점도를 알아보는 혈구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니코틴 검사가 이루어졌다. 평소 삼겹살 등의 동물성 음식을 즐기고 비만 증상을 보이는 두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흡연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혈액의 끈적함을 나타내는 수치는 두 사람 다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니코틴 수치는 두 사람 모두 1000에 가까워 정상 기준에 비해 5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흡연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50배 이상 혈관에 나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간접 추론할 수 있는 수치들이고, 육식을 즐기는 두 사람은 고지혈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씨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243으로 정상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최근수 씨 또한 2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성지방이 497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제 흡연이나 그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는 이상지혈증들은 결국 뇌 혈관에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히 이렇게
혈관들이 손상받기 시작하고 점점 심해진 다음에 많은 혈관 부분들이 이렇게 동맥경화로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작은 그 공간으로 혈액이 통과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분에 1명, 그러니까 하루 154명씩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RP란 몸 안의 염증 지수를 말하는데 최근 고감도 염증 지수를 통해 낮은 정도의 염증까지 발견해내면서 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수치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도 그 SSCRP 단독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는 어떤 염증성 반응이 진행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이 발현되기 전에 하나의 그 어떤 혈장에서 생기는 지표로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성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쉽게 달라붙도록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상태로 쌓여있는 노폐물의 막을 얇게 만들어 잘 터지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어내 혈관을 막히게 한다. 결국 염증성 물질이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염증 지수는 왜 높아지는 걸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운동을 적게 하신다든지, 뭐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지나친 육식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 술, 담배를 지나치게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염증 반응의 인자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염증 지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식습관과 염증 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쥐실험을 실시했다. 한 그룹에는 2주간 고지방식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에는 정상식을 제공했다. 2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염증 지수의 변화를 알아보니 고지방식을 먹인 쥐들의 염증 지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CRP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염증 반응과 고지방 식이, 비만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교적 혈관이 깨끗한 아이들에게도 염증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 비만 정도가 가장 심각한 준모의 염증 지수는 5.4로 미국 심장학회 위험 기준인 3을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다. 비만이 되면 이제 결국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형 당뇨나 고혈압 등이 생기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이것을 이제 염증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만성적인 어떤 염증 상태가 되고 이 염증이 지속될 때 이런 합병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어떤 기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내장 지방이라든가 기타 지방에서 전 염증성 물질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지방 조직에서. 그럼 그 염증성 물질들이 전 염증성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CRP 같은 걸 또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염증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나타난 준모가 비만 증상을 보인 건 7살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한 2배는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어떤 반찬 좋아하는데요? 고기 반찬이나 뭐 그런 걸 좋아해요. 얼큰한 거. 기존의 그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당뇨, 흡연, 비만, 또는 뭐 이상지혈증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빠진 사람들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 내인성 염증인자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HSCRP 수치가 3mg/L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약물요법이나 생활요법을 해야 되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구수한 입담으로 많은 야구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 씨.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갔을 땐 이미 3개의 심장혈관 중 2개가 막혀 있어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한동안 야구 중계를 쉬었던 하일성 씨는 4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자기 건강에 확신을 갖는 건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간 것이 자랑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 몸을 학대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크게 후회합니다.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